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자, 오늘은 빌 게이츠가 쓴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제가 흥미롭게 읽은 몇몇 구절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위기가 아니라 기후 재앙이라는 표현을 쓴 점이 흥미롭죠.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빌 게이츠가 썼으면 뭔가 특별한 내용이 있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과연 그랬을지는 끝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책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당신이 기억해야 할 숫자가 두 개 있다. 하나는 510억이고 다른 하나는 제로이다. 자, 이 510억이라는 게 뭐냐면은 매년 전 세계에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고요. 이거를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쉽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추산해 보자면은 10만 명당 매년 14명이 돌아가시는데 온난화에 의해서 21세기 중반쯤이 되면은 거의 똑같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온난화가 심각해진다? 21세기 말이 되면은 10만 명당 75명.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이 되는 재앙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분이 그냥 방구석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최정상의 과학자들과 연구 논문들을 읽어가면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꽤나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는 그러한 기술이 발전되면 다 문제 끝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까 매년 510억 톤이 발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탄소 직접 포집 비용 얼마나 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래는 추정해 봤을 때 현재 1톤 제거하는데 $200가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이게 혁신적인 기술이 나온다면은 1톤 제거하는데 $100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된대요. 그러면 이게 곱해보면 매년 5.1조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조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혁신이 일어나더라도. 자, 이거는 세계 경제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 또 다른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흡수한 탄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방법 자체가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자, 과연 잘 될까요? 자, 그래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탄소 포집 기술의 그 혁신을 가져올 기업한테 주는 상, 그 대회를 열어가지고 $1억 기부하기도 했잖아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빌 게이츠의 책을 쫙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현실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게 이 책의 장점이에요. 자, 또 다른 현실적 어려움.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뭐가 있냐면요. 자, 이런 가정을 해요. 미래 도쿄가 풍력 발전만으로 전기를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어느 날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풍력 발전을 못 이용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도쿄의 지도자들이 큰 배터리에 저장된 그 전기로만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결정을 내렸다라고 칠게요. 자, 퀴즈. 이 풍력 터빈을 다시 돌릴 때까지 3일만이라도 도쿄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려면은 배터리 몇 개가 필요할까요? 자, 지금 현재 추산하기로는 1400만 배터리 이상이라고 하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은 이거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가 생산한 것보다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군요. 자,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안이 뭐냐면은 핵분열 발전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인데 이분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의 기존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차세대 원자력 발전이고요. 그걸 개발하는 회사로 테라파워라고 하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만든 회사가 뭘 개발하고 있냐면은 기존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폐기물을 생성하는 기술, 완전 자동화로 인간의 실수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술, 지하에 지어져서 외부의 공격이나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차세대 원자력 발전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핵융합 발전. 이거는 뭐 인공태양이라고도 불리는 발전인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빌 게이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얘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세계가 원자력 분야의 발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한국도 마찬가지로 각국에서 지금 탈원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보기에는 원자력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싸고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원자력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는. 자,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앞으로 해상 풍력 발전이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해상에서는 바람이 꾸준하게 불기 때문에 간헐성, 바람이 끊기거나 하는 그 간헐성 문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열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빌 게이츠가 주목하는 전기 저장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냈을 때 잘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발전 방법으로 배터리, 양수 발전, 축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렴한 수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의외였던 점은 이 수소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든지 유럽은 굉장히 난리인데 굉장히 적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좀 개발할 게 많다고 보는 거예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를 만들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배터리에 전기를 직접 저장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빌 게이츠도 합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컨테이너에 저장하기 어려워서 관리도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모든 과정을 전기화하라. 이미 탈탄소한 전력망으로부터 전기를 얻어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하라.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자재들을 사용하라. 시멘트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거 만들 때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걸 쓰라는 건데, 보시면은 빌 게이츠라고 특별한 방법을 제안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산 목적은 일단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 되잖아요. UN 추산으로도 앞으로 100억 명 정도 2050년, 60년에는 찍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빌 게이츠도 이런 얘기를 해요. 2100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100억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부유해질수록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데 특히 고기와 유제품을 더 먹는다. 그러니까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부유해질수록 고기를 먹으면서 거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효과,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계산법을 이야기하냐면요. 1칼로리를 얻기 위해 투입되는 칼로리 양을 간단하게 계산해 줍니다. 닭고기 1칼로리를 얻기 위해서 농작물 2칼로리가 들어가고요. 돼지 1칼로리를 위해서 3칼로리, 그리고 소 1칼로리를 위해서 6칼로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특히나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식량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소비가 된다는 거죠. 자, 10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을 얻을 경우 식품과 관련된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3분의 2 정도가 그래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이런 식물성 가짜고기 회사이죠. 나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두 회사, 비욘드 미트와 임파서블 푸드에 투자를 하고 있어 편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인공고기도 상당히 맛있다라고 하면서 이쪽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배양용 얘기도 짧게 나와요. 근데 20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이걸 내놓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중반까지는 2020년대 중반까지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2025년 6년쯤에는 그래도 나올 모양인가 봅니다. 자, 그리고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딱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각각의 설명들이 책에 나오니까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책 뒷부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는데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10년 내로 청정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연구 개발비를 5배 증액하자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청정에너지 개발에 들어가는 정부 지출이 매년 22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게 세계 경제의 0.02%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인들은 한 달에 휘발유에만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5배는 늘려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돈이 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위험, 고보상 연구개발에 투자하자. 좀 위험이 있더라도 이쪽에 투자를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유권자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부의 투자금은 민간 부분이 충분히 자금을 도달할 수 있는 안전한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합니다. 나머지로는 이제 연구 개발을 가장 큰 니즈와 연계한다. 시작 단계부터 기업과 협업 관계를 구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일반 소비자로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자, 어떤 제안을 할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청정 전기를 신청하라. 태양광 같은 거 집에 설치하라는 거죠. 두 번째, 집안의 배출량을 감축하라. 이때는 이제 LED 전구 쓰고요. 스마트 온도 조절기 쓰고 유리창을 단열 처리하고 에너지 효율 높은 제품을 사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구매하라. 그리고 인공고기를 먹어라. 자, 한마디로 빌 게이츠라고 딱히 뾰족한 방법은 없구나라는 게 저의 느낌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흥미롭게 읽은 몇몇 구절들만 소개해 드렸고요. 보신 대로 우리가 언론이나 다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죠. 이런 거예요. 나는 전 세계의 최정상들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가들 최정상 과학자들과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실제로 도전을 해봤다 라는 경험담이 나오는 게 큰 차이점이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탄소 배출 제로로 가기는 너무나 어렵다. 근데 해야지 어떡하냐? 라는 게 책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이 아깝지는 않은 책인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죠.